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이 러시아하고 유럽 사이를 온통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통한 에너지 무기화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시도한 바 있었죠.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 유럽과 서방 세계의 강력한 비판 때문에 급기야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번에는 미국의 반대도 이 가스관 공사에 가장 앞장섰던 독일이 태도를 바꿔서 이 러시아에서 연결되는 해저 천연가스관 노르드스트림 2의 승인 절차를 지난 16일 전격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이 노르드스트림 2는 러시아 북서부에서 발트해 해저를 거쳐서 독일로 연결되는 길이 1225km의 해저 천연가스관입니다. 이 가스관은 이 탈원전을 선언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 부족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도입하려고 했었고, 또 반대로 러시아는 독일을 통한 에너지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 맞아떨어지면서 2018년에 공사가 시작돼서 올해 9월에 완공이 됐었습니다. 이 가스관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양은 연간 550억 입방미터로요.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한 2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은 왜 이 가스관 승인을 중단했을까요? 독일 당국은 일단 절차적 문제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이 에너지 자원을 앞세워 가지고 유럽을 흔들려고 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독일 당국이 이 가스관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전격 중단한 이유는 일단 노르드스트림 2가 합법적인 형태로 운영돼야만 승인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이 가스관 운영 회사인 노르드스트림 2 AG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채 이제 독일 내에다가 자회사를 두는 형태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중단의 사유를 설명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AG의 주요 자산과 인적 자원이 독일로 이전될 때까지 인증 절차를 중단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 요인은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해가지고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 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는 것이 이 외신들의 한결같은 분석입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에너지 대란 속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을 압박하는 이 지정학적 무기로 천연가스관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 승인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독일의 가스관 승인 절차를 중단하는 이 절차 과정에는 벨라루스도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 독재자로서 유명하죠. 이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난 11일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차단하겠다라고 위협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사실 푸틴 대통령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벨라루스의 루카센코의 이런 도발적 움직임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2번씩이나 전화를 걸어 설득했지만 최종적으로 타결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벨라루스가 난민들을 의도적으로 폴란드 국경 등을 통해서 유럽 사회로 밀어내기를 시도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럽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분개하고 있는데, 벨라루스와 벨라루스를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해서 극한적 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 가스관 문제까지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노르드스트림 2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계획 초기부터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노르드스트림 2는 유럽을 분열시키고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악화시키는, 또 약화시키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프로젝트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반대하던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의 결속 강화 차원에서 올해 7월 결국 어쩔 수 없이 완공에 찬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가스 충전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연말경에는 가동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의 집권당이 패배를 했고 3인당이 승리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10월에 러시아의 푸틴이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화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유럽 사회는 물론이고 이 서방 진영의 러시아에 대한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우려해 왔던 그대로 에너지를 무기화하려고 하는 이 푸틴의 발톱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너무나 성급했던 이 푸틴의 그런 시도는 결국 노르스트림 2의 승인 절차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승인 절차 중단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독일 새 연정의 한 축인 녹색당의 아나레나 베어보크 대표도 러시아가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협박당하는 것을 허용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드스트림 2의 승인 중단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우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날 네덜란드 TTF 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은 메가와트시당 15.2% 오른 94유로 한 12만 5,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영국 천연가스 가격도 17.2% 올랐습니다. 2.4파운드입니다. 이 가격은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친러시아 독재 정권을 지원하면서 잔혹 행위를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 러시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그림자 친위 부대로도 유명한 용병업체죠. 이 바그너 그룹은 현재 한 6,000명의 용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수단, 말리, 모잠비크, 리비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 사실상 러시아군을 대리해 가지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을 제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의 최측근 요식업계 재벌인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재정 후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혐의 때문에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도 또 미국도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러시아군 10만여 명이 증강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에너지 무기화 문제까지 겹치게 되니까 미국은 즉각 바이든 푸틴 간의 이 정상회담을 열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외교 전문진 파린 팔리스는 1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 양국의 안보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클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정상회담 준비로 통화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화상 정상회담이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화상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포린 폴리스는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가 되면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대면 회담이어서 두 번째로 마주하게 됩니다. 정확한 2차 회담 날짜는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위협이라든지 유럽사에 대한 에너지 무기와 같은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푸틴 대통령의 자제를 요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비극적 사태로 진전할 경우 미국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그동안에 다양한 채널로 러시아 측에게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이젠 푸틴에게 직접 경고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백악관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선임 국장을 지낸 안드리아 캔돌 테일러
이 새로운 미국 안보센터 대서양 안보 포럼 책임자도 그런 논의는 최고위에서 다뤄져야 되고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 정상회담에서 푸틴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면 푸틴도 체면을 상하지 않고 노선을 바꿀 기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 블룸버그 신경제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작전을 펼치는 대규모 용병을 보유하고 있고 해커들을 고용해서 상상할 수 없는 사이버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런 발언은 지금 미국 내에서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푸틴 대통령에게는 경종을 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에게 회담을 통해서 어떤 경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푸틴의 대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진짜 제2의 미국과 러시아 간의 냉전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데탕트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는 격변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